축하드립니다. 먼저 PT 한번 보시죠. 저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민경 네. 군인권보호위원회 사퇴하라. 또 후보자께서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네.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소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활동을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23년 8월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및 징계 중지, 네.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 배제 등 긴급 구제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도 후보자가 군인권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 긴급 구제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현재는 뭐 긴급성 요건을 결의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는 기각할 것, 뭐 이런 네, 식으로 위원님, 났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위원님 그 배경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제가 예. 나왔던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그 직전에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가벼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는 예, 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대리인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후보자님. 감사히 말씀하셔서 예. 제가 그 긴급 구제 결정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중합니다.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때 기각이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네. 만장일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때 김용원 군인권 김용원 보호관이 소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다음에 한석곤 위원과 저 외우. 3명의 위원이 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기각 의견을 내셨죠. 그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긴급성 요건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김용훈, 원미경, 한석훈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를 냈고 또 박정훈 대령 집단 린치에 가서했다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임위원회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주세요라는 식으로 네. 뭐 많이 퍼뜨려졌습니다. 그때 우리 전화 몇 번 받으셨어요? 전화를 저는 받지 못했지만 전원위원회 때 저희 자, 그렇습니다. 쪽 분들 나왔습니다. 자, 그때는 네. 긴급 구제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건이죠. 2024년 1월에 고 최상병 제3자 진정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룰 때 이때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위원님 긴급구제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긴급구제에 대해서 긴급성 요건 고려로 기각한 이후에 제가 물어보는 네, 건 좀 대답. 진정권에 대해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인용 의견은 냈지만 네. 결국은 결정문이 작성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는 기권으로 돼 있죠. 아닙니다. 인용 의견서를 제출했고 제가 냈던 인용 의견이 결정문에 첨부되어서 나중에 군인권센터를 그러니까 통해서 어제 받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다시 할지나. 지금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은 긴급구제에 대한 기각건으로 지금 특검에 수사를 특검 받고 출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구제까지 있는데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제가 어제 조금 받은 듣고 자료에 의하면 네, 공식적으로는 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기권이 되든지 인용이 되든지 간에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네, 거론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긴급구제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셨고, 네,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셨다 칩시다. 네, 왜 이 입장이 바뀌었느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은 그 결정을 바꾸었어.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처음에는 뭐 항의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더니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에서 네.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때는 기각을 내셨는데 왜 그 이후의 문제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이 건 자체가 이때는 왜 인용 결정을 하셨는지 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특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 원 후보자께서 입장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어떻습니까? 설명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예.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알겠습니다. 김용건 위원을 찾아가서 후보자님. 군인권보호위원회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긴급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님.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조금 기다리세요. 질문 받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병 특검의 경우에 네. VIP 경로설 플러스 네. 이 긴급 구제권이 왜 기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네. 그 긴급 구제권에 대해서 심의를 한 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원 후보자께서 네. 거기에 같이 의견을 동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기각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때 형식적으로 네. 외견상으로 보면 분명히 긴급 조치권에 대해서 긴급 구제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그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원 후보자께서도 김용은 군인권 보호관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나는 봐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군인권 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인권 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을 돌변할지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중섭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습니다. 저는 군인권 보호위원회 내내 군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다른 거 차치하고 외부적인 환경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하셨잖아요. 긴급성 요건에 대한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리 그렇지만 그 전에 징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위원님. 떠나서 우리 어느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기각 결정에 동참을 하면 안 됐죠. 위원님, 제가 9월 내내 제가 위원님 예. 정말 그 부분은 제가 박정훈 대령님과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예. 부분입니다. 후보자님. 9월 추석 연휴 내내 인권위원회 나가서 예. 수사 기록을 후보자님.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예, 이 후보자님 사건은 그거는- 절대 기각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후보자님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시고요.